어차피 제 자존심이 세신 분들은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네.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해. 이런 스타일이신 분들은 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기 네.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다. 아. 근데 오히려 어설프게 남의 네. 말을 들으려고 했다가 산으로 갈 수 있다. 네. 아 그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남의 말 들으려고 했던 적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제일 네. 회사가 크게 휘청했던 계기가 그때였죠. 30대 딱 초반에 접어들고 이제 어울리는 형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이제 한참 돈 막 쓰는 거 좋아하고 그때. 근데 형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줘. 직원 몇 명이니? 그래서 지금 저희 한 70명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 정도 되면은 너 없어도 일 돌아가지 않아? 일하지 마 이제. 야, 그거 너가 있으면 회사 더 안 커져 오히려. 지금 좀 없어 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사실 이렇게 좀 놀았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사장이 없는 게 좋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사장이 있는 기업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남의 말 듣지 마. 그냥 남의 말 듣지 말고 내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고. 내 회사는 내 마음대로. 네, 내 회사는 내 마음대로. 맞아, 그 회사가 그 사람 같아요, 그냥. 그쵸. 그 회사는 그 사람 스타일로 크는 거예요. 그쵸. 네, 회사라는 게 법인이 뭐 대표이사도 월급을 받는 주체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배의 선장이잖아요. 그 배의 선장이 남이 가라는 대로 간다고 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대표들끼리나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도 속마음을 과연 얼마나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나 숨기고 싶은 거 빼놓고 말한 거에 대한 것만 듣고 조언을 해줄 건데. 그 조언이라는 게 내 진짜 코어 밸류는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고민을 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명인데 그냥 직원의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뭐 PM을 지금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직원의 경제도 너네 직원 몇 명이니? 근데 좀 창피하니까 한 15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팀 단위를 좀 만들어야겠는데 잘못된 조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렇네. 괜히 바꾸다가는 이제 큰일 난다는 거지. 뭐 이렇게 고민이 많냐. 나한테 이렇게 뭐 물어볼 게 많냐. 이미 정답은 본인 안에 있는데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냐. 그게 답이다. 미래에서 어떠한 그때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고 뭐 시스템적으로도 직원의 팀 단위가 아닌 개인의 이런 것처럼 스튜디오도 바뀌는 것처럼 다 스스로가 각자의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대표님한테 처음 큰 부를 갖다 준 게 SNS 아니었어요? 처음에. 부를 갖다 준 거요? 네. 네이버죠. 네이버. 네네. 왜냐하면 네이버 로직 그 상위 노출하는 거를 12년 전에 했으니까 처음. 초기야. 완전 초기 하신 거예요? 네. 완전 처음에. 그때에서 조금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굉장히 좀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은데 우연한 계기로 클라이언트의 소개로 이런 걸 한번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만 하면 정말 대박 날 것 같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 상위 노출하는 로직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블로그라는 게 핫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로그라기보다 체험단이었었어요. 체험단. 그러니까 한참 네이버가 이제 지식인으로 뜨기 시작했을 때 체험단이 왔는데 어떤 체험단이 글을 쓰면은 글이 위로 올라간다. 근데 그 글이 위로만 올라가면 대박이 난다. 이거 혹시 올려줄 수 있겠니? 저는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컴퓨터 포맷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올라가 있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의 교집합을 찾기 시작했더니 그게 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박. 그래서 그때부터 마케팅 해주는 식당들이 다 초대박이 났죠. 부야스도 그 중에 하나가 됐죠. 부야스도 1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었죠. 좀 말도 안 되는 줄을 세웠었으니까 곱창집 하나로. 부야스 곱창.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참 이게 또 건너뛰는 얘기인데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저의 기술이 거의 치트키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를 해도 초대박을 낼 수밖에 없는. 그냥 한번 광고 땅 하면은 무조건 그냥 따다다다다다 그냥 매출이 막 올라가는. 근데 그 당시에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광고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해서 차렸던 게 부야스 식당인데
왜 누군가에게는 쇳덩이를 줬을 때 누구는 쇳덩이를 그냥 고물상에 팔고 누구는 못으로 잘게 잘라갖고 못으로 팔고 누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그걸 비행기 부품으로 팔아서 가치를 다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 대한 부분이 작다 보니 그 당시에 다른 걸 했으면 더 대박이 났을 건데 좀 이런 후회는 남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때가 진짜 삶에서 엄청난 기회였는데 인생에 과연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정말 대박이었죠. 거의 아무도 모르는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가고 싶냐라고 했을 때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교집합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누가 의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이렇게 나도 하고 싶어. 혹시 해줄 수 있겠어? 이러는데 그럼 해보죠. 이렇게 해서 해보죠가 아니고 우선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러고 혼자 이제 파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횟집도 정말 잘 됐고요. 그 횟집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네네. 통영에 있는 횟집이었는데 그 횟집도 굉장히 잘 됐고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도 제가 만들기도 했고. 그럼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처음에 이걸 올리는 방법을 발견했을 때. 대박이다라고 느꼈는데 아무도 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런 거 있는데 아무도. 왜냐면 그 사람들은 생소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홍대 맛집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홍대 맛집 해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받았던 게 30만 원이었어요. 한 달 상위 노출을 해주는데. 홍대 맛집을 올리는데? 30만 원이었는데 그 홍대 많은 식당들 중에서 진짜 거의 다 안 해준다고. 안 해요. 그런 거 누가 해요. 효과도 없는데.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해달라고 그렇게 구걸해서 계약을 하고. 근데 이제 한 달 딱 광고가 하면은 이제 가불이 바뀌죠. 식당주가 찾아와서 이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홍대 맛집 같은 키워드를 상위에 박을 수 있으면.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그리고 그 당시에 효과는 지금에 비해서 한 몇십 배 컸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 진짜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곳에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똑같죠. 우리 신 사장님이 유튜브를 처음 했을 때 이렇게 큰 가치가 될 줄 몰랐던 거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에는 포화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려고 그래도 포화됐어. 뭐 하려고 그래도 지금 레드오션이야.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버전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금 버전에서는 이게 최종 판올림이고 더 이상 이제 다음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 불을 만들 기회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뭔가 성장이 꽉 찬 느낌인데 만약에 지금 같은 때에도 신병은 계속 배출되고 있거든요. 사회에.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도 아주 많이 나오고. 돈 잘 버는 사람도 나오고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럼 지금 만약에 시작한다면 만약에 정찬영 같은 그때의 정찬영 같은 자존심 센 사람이 지금 이 사회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름길일까요?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또 다시 나와서 지금 20대라면 망하기 딱 좋은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이건 시대의 흐름인 거죠. 운을 정말 타고났다. 제가 정말 부정하지 않는 건 운이 타고난 거죠. 그 거래처의 식당 사장이 없었다면 나는 그걸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필연보다 우연에 결정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많이 쇳복이 좋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쇳복이라는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로 예전에는 뭐 나는 망하면 다시 할 수 있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과연 내가 망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미지수예요. 아니 다시 그때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가 그죠. 그게 가장 그게 제일 그거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에 봤을 때 그래도 저는 뭐 유튜버로서 지금 그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지금 시작한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누군가 시작한다면 나라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개인 마케팅이 더 강화된 시기죠. 개인 마케팅.
네, 그래서 네. 본인을 더 어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빠른 방법, 어떠한 마케팅 방법을 배운다든지 네. 이런 방법도 좋지만 개인적으로에 대한 개인 브랜딩 에 대한 개인에 대한 스킬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네.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 세대 나이가 황금 세대예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우리 85년 네. 라인, 86, 87, 뭐 84, 83 이때 나이가 네. PC가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온 세대예요. 그러니까 경험했어. 네, 없다가 우리는 삐삐도 생각했었잖아요. 네, 핸드폰도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경험하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변해가는 중심에 우리가 딱 성인이 돼버린 거죠. 네. 우리가 20살이 되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이 스물스물 이제 이렇게 군대 갔다 오거나 스마트폰 네. 나오기 시작하고 네, 네. 그럼 그 시대에 딱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 창출이 할 것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조금 춘추전국 시대 느낌이라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진짜 힘들긴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초창기 할 때는 동기부여 영상이나 네. 뭐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나와서 보여주는 영상들이 많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예전에 쉽게 조회수를 많이 올릴 수 있고 구독자를 올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차 유튜브에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동기부여 같은 경우 너무나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구들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좀 없다고 생각을 돌파구가 없지는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지금 나이가 37이니까 네. 시대가 많이 조금 뒤쳐졌다라기보다 이제 막 성인 된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는 완전 거죠. 다르죠. 언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말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성인이 되는 친구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보기에 그들만의 또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네. 그들에게 힘들다 올라갈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자리가 없다고 하는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안 좋을 수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들이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지 어떻게 보면은 뭐가 팁을 준다라고 될까요? 그들만의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또 젊은 부자들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예 생각도 못하는 거에서. 그렇죠.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네. 30대 형들을 보면서 와, 저 형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었을까라고 했는데 그 형들은 야 너는 어떻게 그 나이에 돈을 그렇게 버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 세대의 법칙은 또 그 세대가 만드는 거고. 그렇죠. 우리 세대 법칙은 우리 세대에서 또 끝나는 거고. 네, 자꾸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고 하지 말자. 그냥 맞아. 우리의 사례들을 얘기해 줄 뿐인 거지. 만약에 이 다음 세대가 네. 정찬영의 블로그 상위 노출을 보고 쫓아온다면 그걸로는 부자가 되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블로그를 하면은 망하죠. 네, 이미 거의 이제 네. 거기는 끝난 시장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평생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이버가 없어지지는 않는 이상. 네. 근데 불을 쌓기에는 많이 어렵죠. 진입 장벽도 너무나 낮고. 지금은 그 가치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알죠. 네. 가치를 모르는 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는 거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구나. 네. 가치가 있는지를 몰라야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광고 회사를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이 젊은 친구들과 가끔 만나는 자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대화나 어떻게 보면 뭐 셀럽 문화라고 하죠. 네, 셀럽 문화? 네. 그러니까 유명한 SNS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뭐 공구를 한다든지 같이 인스타 올려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그거를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블로그를 했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미 그것들을 시작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책 나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책 나오는 게 제일 끝물이야. 그렇죠. 끝물이야. 일단 제가 진짜 그러면 그렇지 뭐 인스타그램 따라하기라는 책이 나왔어. 그럼 이제 그 시장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스마트 스토어 따라하기 책 나왔어. 그거 끝났다는 거잖아요. 진입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든지
첫 번째, 두 번째들이 돈을 많이 끌어가고 나머지는 그 남은 파이들을 쪼개먹는 느낌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얘기 네. 많이 해주셔서 바쁘신데. 네, 오늘 우리가 초대를 한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의 이야기인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더 일을 열심히 해서 좀 언론에서 좋은 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무대가 작다. 아, 내가 작은 거야. 내가 작은 거야. 내가 너무 작은 거야. 저도 언론에 못지않은 그런 네. 무대를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